안녕하세요. 명신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오늘은 소셜학개론 2강 NGO-MPO란 무엇인가 후속편으로 NGO-MPO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GO-MPO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NGO-MPO는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NGO-MPO는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조직으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민간 조직입니다.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빈곤, 교육, 돌봄, 인권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NGO-MPO도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NGO-MPO에게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NGO-MPO도 사람을 통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익활동가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NGO-MPO에는 수많은 공익활동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NGO-MPO가 있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카페 참 많죠? 여기에도 카페, 저기에도 카페, 골목마다 카페가 있고 심지어 한 빌딩 안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뉴스레빗이 집계한 전국 카페 수는 83,692곳입니다. 카페는 늘상 이용하는 곳이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NGO-MPO는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NGO-MPO가 몇 개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통계 2020년 기준 민간단체 수는 15,051개입니다.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만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임의 단체들까지 감안한다면 15,000개가 훨씬 넘겠죠. 전체적인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지만 등록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최근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익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NGO-MPO에는 민간단체 외에 민법에 근거한 수많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영리 법인들이 있습니다. 비영리 부분과 유사한 것이 공익법인인데요. 비영리 법인을 공익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 법인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영리 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건 아니고 비영리 법인 중 공익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분류됩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설립 허가가 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혜택 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더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2020년 국세청 공시자료에 의하면 공시된 공익법인 수가 1,515개, 10,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은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으로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 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곳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학술장학, 교육, 의료, 예술문화재단 등이 주를 이룹니다. 더 나은 미래가 2017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 외에 유사 영역인 사회적 경제까지 다 포함해서 비영리 제3섹터 규모를 추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63,431개가 산출되었고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무려 약 72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카페가 8만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비영리 기관이 6만 개가 넘으니까 카페 수에 육박하는 준하는 수치입니다. 비영리를 단순히 좋은 일 하는 곳,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메우는 곳 정도로 보기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우리 주변에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보통 취업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 일자리만을 떠올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스탠다드 코스처럼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3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공표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688만 8천 개, 종사자 수가 1744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9%고 대기업이 0.1%밖에 안 됩니다. 종사자 수도 중소기업이 83%, 대기업이 17% 정도 구성됩니다. 실제로 많은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 1위, 뭐죠?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요? 행정부와 행정부 외를 모두 포함해 우리나라에는 약 113만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72만 명이라고 했는데 72만 명은 대기업 종사자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고 공무원 수의 약 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비영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네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제외하고 비영리 고용 규모를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31개국의 평균 비영리 부분 고용 비중은 총 고용의 4.5%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2.7%로 31개국 중 23위에 불과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비영리 영역은 단순히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 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2020년 기준 비영리가 전체 사적 영역 노동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250만 명의 유급 노동자가 비영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가 전체 GDP의 5.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 순위를 봐도 소매업이 1580만, 숙박음식업 1360만에 이어 비영리가 1250만으로 높습니다. 제조업 1240만보다 많습니다. 비영리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도 제조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다음으로 높은데요. 미국은 자선, 가계, 자원봉사 등의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비영리 기관들의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학교, 병원 등도 다 포함되어 있어 비영리 범주가 넓어 임금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지난 10년간 비영리 고용은 18.6%나 성장하며 미국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오히려 비영리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경제의 충격을 완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비영리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에 있어 정부나 기업 못지않은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NGO, NPO가 많아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유대가 높아지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NGO, NPO의 가치가 제대로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